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글로벌 대장장이 액티브 ETF 월간 운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에 상장을 하고 그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좀 상승하는 국면이었고요. 그 구간에서도 저희 포트폴리오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 좀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컨텐츠는 나중에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지만 오늘은 또 그 중에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게 6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그때부터 7월 31일까지이니까요. 한 달 동안 펀드 수익률은 9.7%, S&P 500은 대략 한 6.5%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일 이후로 보시면 이제 8.5%, 그 다음에 S&P 500은 5.6% 정도여서 좀 아웃퍼폼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PDF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성과 요인 분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종목으로는 엔페이즈 에너지, 애플, 지브라, NXP, 온세미콘덕터 이렇게 종목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엔페이즈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이제 엔페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애플도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견조한 실적 실현과 함께 앞으로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측면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에 대해서는 좀 플랫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기업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쓸 수 있고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는 해주는 도구의 대장장이의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종목으로서 애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브라 같은 경우는 택배나 이런 이제 물류센터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류센터, 이게 보통은 이제 자산을 트래킹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USPS 향으로 대형 수주가 있은 이후에 기고 효과가 약간은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반기 동안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번 달 동안은 수익을 시현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XP나 온세미컨덕터와 같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방의 자동차 산업이 Q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전장화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위 종목에서는 일본 종목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월간 운용보고의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요 내용들은 또 다른 컨텐츠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의 비중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페이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편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중간부터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주요하게 좀 당월 비중에서는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지 포인트는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하는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굉장히 중요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완속 충전기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 도구의 대장장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XP나 온세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온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버말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버말 같은 경우 미국 1등 리튬 광산 업체이고요. 글로벌하게도 1등 업체인데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런 소재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 비중을 좀 높은 수준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또 LNG 가격의 상승,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엠브리지라는 미국 1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저희는 엔페이스라는 신재생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투자 판단의 변화가 좀 지난달 동안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반도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초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좀 축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마노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와 낚시 쪽에서 굉장히 견조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전거의 수요 자체가 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고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가져가지만 비중은 약간 낮춰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좀 엔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엔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차원은 사실은 2차 전지 전기차와의 연결선상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플랫폼 ETF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세 개의 축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 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축이 전기차, 이동을 위한 전기차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ESS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3필라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우리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앨런 머스크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한 축에서 보자면 저희가 ESS와 신재생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개별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지덴셜이라고 하는데 예,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특히나 미국의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전력의 단가가 기존의 이제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하는 단가보다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더 활용할 만한 유인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라는 변수가 고유가가 됐다는 상황과 함께 거기에 더해서 경제성이 저쪽에서 나온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주권 측면.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안보, 뭐 에너지 전쟁, 뭐 다양한 얘기로도 풀어가는데요. 고유가라는 상황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변동비적으로 유가를 계속 원유를 계속 투입해서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내고 천연가스를 계속 투입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쓰기 쉬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개별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엔페이지라는 기업이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 레지덴셜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미국의 주택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거를 직류 전기를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바꾸기 위한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버터라는 부품이. 예,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인버터만을 하는 회사라면 사실은 뭐 그냥 일반 제조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인버터를 제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들이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트링 인버터의 단점을 보완해서 차세대 인버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태양광 미국 주거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엔페이지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들의 인버터를 설치해 놓으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체 집안의 전력에 대한 그 생산 현황과 소비 현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가장 맞닿아 있는 지금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도 지금 그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파워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안에 설치해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인데 엔페이스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들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인버터라는 부품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좀 변동성이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요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좀 대응하게 해주는 대장장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느끼기 힘듭니다. 한전이라는 기업이 우리 앞에 서서 원유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천연가스의 변동 같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거의 한 4, 5배 올라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엠페이지 같은 기업들이 그 소비자와 좀 더 접점을 가져가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인버터만 만드는 회사라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 생성, 저장, 에너지 사용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에너지 업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려는 거고요. 그런 확대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설치 목표가 2021년, 2025년, 2030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축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넣었을 정도고요. 이게 주택용으로도 굉장히 빨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엠페이지 같은 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져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단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발표한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 중에 신규 제품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엠페이지가 바뀐 그 신제품 채택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기업의 성과도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배터리랑 충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보시면 저장 시스템 ESS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충전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엠페이지라는 기업도 종합 에너지 업체로 넘어가면서 점차 주택용에서 일반 소비자 차원에서 사용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침투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장장이 관점에서도 좀 바라볼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저희가 대장장이는 경쟁을 즐기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이 폴리실리콘을 태양광 셀로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모듈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게 근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레지덴셜로 판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주택용으로, 혹은 유틸리티 스케일로, 그러니까 발전소 정도 사이즈로 판매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엠페이지는 이 중에서 레지덴셜용에서도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직접적인 패널부터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는 경제적 혜자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업체라든지 다른 그 미국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레지덴셜에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맞닿는 기업으로는 엠페이지와 지금 현재 한 솔라 엣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도 약간의 차이는 있고 엠페이지가 좀 더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수많은 모듈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더라도 그 앞에서 대장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경쟁 환경을 즐기면서, 왜냐하면 모듈 가격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하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엠페이지는 인버터를 통해서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면서 그 좀 더 경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항상 대장장이는 경쟁을 즐기는 기업들, 경쟁의 뒷단에서 조금 더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어느 순간에는 셀 모듈 쪽이 합종 연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과점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업종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경쟁 환경은 서플라이 체인의 앞뒤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쟁 환경에서 유리한 환경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엠페이지가 그런 경쟁을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고 실적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 ETF가 출시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월간 운용 보고를 드렸는데요. 뭐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뭐 20개 좀 더 넘는 종목들인데 이 하나하나의 컨셉들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변화할 때마다 월간 운용 보고를 통해서 또 팔로우업을 해드려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객 여러분들도 잘 공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